이어서 마지막으로 부산대학교 우신구 교수님으로부터 부산 도시어촌 경관 디자인 방향에 대해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부산대학교 건축학과 우신구입니다. 이렇게 많은 부산의 수산인들이 모여 있는 데서 건축인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게 돼서 영광이고, 조금 제가 수산 쪽은 잘 몰라서 주로 이제 경관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수산 쪽에 대한 어떤 잘못된 그런 게 있다면 나중에 토론 때 짚어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부경대학교 총장님이 오셨는데, 여기가 과거 부경대학교 전신이 있던 자리입니다. 1952년에 부산의 모습인데, 저 끝에 여기 보면 어촌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어촌마을이 1952년에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었고요. 여기 해안을 따라서 어촌이 있었고, 이 뒤에 숲이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어촌이 되어 있었고요. 이 뒤에 보면 큰 나무들이 뒤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1952년 어느 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고, 옆에서 할머니가 담배를 피우고 계셨고, 또 저 멸치 같은 걸 말리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이렇게 돌담들이 이렇게 있었죠. 어촌 가옥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 끝에 보면, 여기 보면 마을 사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그 앞에 그 절벽 있는데 보면 이렇게 절벽에서 뭔가 해초류 같은 거를 수확을 하고 있었고, 이 뒤에 있는 여기 산이 이상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산이 오늘날 저 산이죠. 그리고 지금 수산대학교가 있는 수산 그 학원이 전서소가 있었던 그쪽에는 앞에는 개풀이 이렇게 있었고, 그 앞에서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면 조개를 잡고 있었습니다. 저 뒤가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방금 봤던 그 마을인데, 1970년대가 되면 주변에 도시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저렇게 꽉 메워싸죠. 한때는 완전히 촌이었는데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됩니다. 지금 삼익비치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 중인데, 지금 재개발을 하느니 마느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2000년 그 이후에 다 매립이 되어버렸고요. 그래서 아까 봤던 요 어촌마을은 여기에 있고, 앞에 매립이 되었고, 요 어촌 포구는 앞으로 나왔고요. 여기 사당은 저 뒤로 산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용왕 혹은 바다와 관련되는 그 할매 당제가 그 산신을 모시는 그런 당으로 성격이 바뀌어 버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 해변시장이라고 부르는, 내륙인데 해변시장으로 부르는 해변시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불과 한 50년, 60년 사이에 어촌이 도시로 바뀌어 버렸죠. 그러면 어촌은 완전히 사라진 것인가? 실제로 가보면 어촌 마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가면 나무가 한 그루가 도로 가까이 가운데 있죠. 이게 400년 된 나무라고 마을에 보호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으로 가면 이런 우물이 남아 있습니다. 이 우물은 여기 보시면 500년 전통을 가진, 실제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주민들은 500년이 되었다고 믿고 있죠. 어촌 마을에는 우물이 필수적이니까. 그래서 여전히 이런 그 어촌 마을의 흔적들이 도시화가 되었지만, 어촌 마을의 흔적들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돌담을 가진 어촌 마을의 그 집도 몇 년 전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사라졌지만. 그래서 이 도시 어촌은 뭔가 우리 인구 300만 명, 330만 명이 되는 부산이라고 하는 대도시에 이 도시 어촌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장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촌인데 촌으로 출발을 했으나 지금은 도시 가운데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독특한 점은 사실은 농촌 마을도 부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농촌 마을도 다 사라졌죠. 근데 농촌 마을에서는 농업은 사라졌지만 어촌 마을의 어업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시 어촌의 농촌 마을과 비교해서 도시 어촌의 굉장히 독특한 점이고, 주변에 있는 도시와 이 어촌 마을은 상당히
그 특성에 있어서 굉장히 다르다. 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자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런 어촌 마을의 특성에 대해서 한 2010년대부터 그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연구를 하면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청사포고요. 해운대 신시가지 바로 옆에 청사포가 있고 청사포 바로 앞바다에서 미역을 아직도 미역 양식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촌이라고 하는 거는 어장과 어항과 촌락이 하나의 세트로서 서로 묶여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생활 경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예를 들면 이 어촌 마을들이 부산의 어촌 마을들이 대개 한 250년 전에 형성이 됩니다. 250년 전에. 그래서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는 사실은 역사는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한 뭐 100년, 200년 그 사이 동네를 제외하면 그렇게 되는데 이 어촌 마을은 한 3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산의 어떤 원풍경과 가까운 그런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산의 도시어촌을 몇 군데 조사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부산의 도시어촌의 그런 경관 자원이 뭐냐를 뭐 찾아다니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공수마을 같은 데서도 보면 이게 경관 자원의 어떤 분류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정주와 관련된 경관이 있고, 그 다음에 어업 활동과 관련된 경관이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어촌에서는 역사, 문화, 종교와 관련된 이게 굉장히 독특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사포도 마찬가지예요. 청사포도 보면 이런 뭐 공동 우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손장군 비석이라는 역사, 종교적인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강서구에 가면 좀 다른 것도 있는데, 이 진목항이라고 중리 마을이 있는데요. 원래 이제 어촌이 이렇게 있었는데, 도로가 이렇게 끊고 지나갔죠. 끊고 지나갔고, 마을이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 끝에 가면 마을 숲이 있었습니다. 숲 안에 이제 마을 사당이 있었는데, 이렇게 분포가 마을이 여기가 이제 포구가 있고 마을이 이렇게 선형으로 분포가 되어 있고 끝에 마을 숲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2011년 정도의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2021년 이 주변이 그 명지 지구라고 아파트가 거대한 아파트 지구가 들어와서 이 어촌 마을을 둘러싸고 있죠. 그리고 요 뒤에 끝에 보면 여기 마을 숲 있던 요 지역은 여기가 이제 2011년경에 중리 마을 숲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안에 마을 사당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이게 불과 10년 사이에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바뀌어버렸지만, 어쨌든 이 과거의 마을 숲이라고 하는 어떤 마을의 어떤 총유 자산이 여전히 이 명지 지구의 어떤 문화공원의 일부로 들어가 있고, 이 명지 지구라고 하는 아주 새로운 신도시에 몇백 년의 역사를 더하는 요소가 되었죠. 안에 보면 사당이 아직도 남아있고요.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도시어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최근에 여기 보면 강서구 수나포 바로 옆에 보면 수나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원래는 포구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고속도로가 지나가면서 이 포를 잘라버렸죠. 그래서 이제 포구가 바깥에 다시 나와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요 포구를 기반으로 해서 요렇게 요 마을이 조그맣지만 마을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이제 지금 에코델타 시티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코델타 시티로 들어가 버리고 이렇게 있던 마을들이 지금 다 싹 없어져 버렸습니다. 흔적 자체가 없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아깝다. 예를 들면 한 수나포라고 하는 이런 역사적인 250년, 300년이 된 이런 마을이 뭔가 이게 에코델타 시티가 된다 하더라도 그 마을의 어떤 역사들을 좀 반영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런 것들이 싹 없어져 버리니까 정말 에코델타 시티라는 역사 한 10년 정도의 새로운 도시만 남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어촌의 경관들, 방금 말씀드린 정주 경관, 어업과 관련된 경제 경관, 역사 문화적인 종교적인 경관 이런 것들을 좀 남겨놓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래서 도시 어촌의 생활 경관은 상당히 공동체적이다. 농업에 비해서 어업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일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장이라고 하는 공동의 작업장이 있어야 되고 또 어촌계라고 하는 공동의 모임이 있어야 되고 어민회관이라고 하는 공동시설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이 해양신화, 이 청사포에 있는
그 사당인데, 할매 사당인데요. 이런 해양 신앙적인 경관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들이다. 그 중에는 이제 제당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당목, 나무죠. 당목이 있고, 그 다음에 바위,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남아있고, 지금도 당제를 지내는 마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촌락 공간이죠. 촌락은 원래 만들 때부터 이렇게 만을 따라서 형성이 되든지, 구덕포처럼 이렇게 해변 경계를 따라 형성되든지, 아니면 이렇게 형성됐다가 이렇게 확산해 나가든지, 뭐 이런 촌락 공간이 의 형성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0년도에 청사포를 대상으로 해서 경관 만들기를 한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여기 이제 인구 10만 명의 해운대 신시가지가 있고, 그 바로 너머에 청사포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도시 옆에 여기 조그만 어촌 마을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큰 도시가 들었으면 어촌 마을이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2010년도에, 2009년도에 국토환경 디자인 시범 사업이라는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사업이 있었던 거는 이제 2007년도에 건축기본법과 경관법이 만들어지면서 경관에 대해서 이제 다시 보자라고 하는 그 취지가 생기면서 이제 이런 사업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한 2015년, 17년까지 꽤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주민들과 같이 모여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워크숍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마을들에 필요한 사업들을 이렇게 만들어 내었고요. 그리고 그 사업들을 분류해 보니까 수변 경관을 좀 좋게 하자, 거리 경관, 마을 경관, 뭐 생활 문화 경관을 좋게 하자는 그런 사업들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된 것대로 이렇게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요 청사포 마켓, 아까 우리 그 박계우주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잡아서 그냥 도매로 넘기지 말고 약간 가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판매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시설로 청사포 마켓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방치까지는 안 돼도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던 사당과 요 당목을 좀 이렇게 정비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손장군이라고 해서 그립대를 모신 그 부분도 이렇게 다시 정비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버스 정류장, 지금은 더 좋게 되어 있습니다만 마을 버스 정류장도 개선했고, 그 다음에 청사포 마을 비석이 있는 곳도 이제 정비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개의 크레인이 돌아가는 것도 원래 노란색인데, 크레인도 하나는 흰색과 빨간색으로 해서 이 크레인이 돌아가는 것 자체가 어떤 경관으로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방파제가 있는 부분도 마을에 전설을 넣은 걸로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보면 이제 이렇게 보이도록 했었고, 그 다음에 이런 간판 같은 것들도 정비를 했었죠. 그 다음에 마을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이런 공동체, 청사포 사랑방 같은 그런 공동체 공간도 정비를 했고요. 마을 입구에 들어가는 여기 청사포다라고 하는 것들도 정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이 정비, 요거는 이제 이 사업은 아니었지만 다른 사업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그 다음에 주차장, 또 이제 지금 이 주차장 훨씬 큰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특기할 부분은 원래 여기는 이제 차가 지나다니는 교량만 있었는데, 이 차도 옆에 이렇게 인도 교량을 하나 새로 만들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청사포 경관을 볼 수 있는 장소로, 경관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했다. 그 다음에 여기에도 이렇게 지금 다리돌 전망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마을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청사포와 송정 쪽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계획은 있었으나 잘 안 된 부분들은 이제 이런 마을 길을 준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잘 안 됐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 보면 과거에는 이제 횟집이 많았고 지금은 이제 카페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주말에 가면 여기 전부 주차장이죠. 그래서 관광객들이 와도 이 차가 주인이고 사람은 완전 밀려다니는. 그래서 어떻게든 여기를 좀 더 한 절반이라도 혹은 3분의 1이라도 사람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주고 싶었다. 근데 이게 안 됐습니다. 안 돼요. 이걸 못했습니다. 이쪽에 엄청난 반대 때문에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생각할 때, 아까 그 청사포 마켓도 뭐 그 안에서 해녀들이 잡아오는 것들을 그냥
그냥 팔지 말고 거기서 뭔가 가공을 해서 이렇게 팔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잘 안 됐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00만 메트로폴리스에서 도시어촌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귀중한 자산이다. 굉장히 특히 이제 문화적인 그런 자산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수변 공간이라고 하는 우리 부산의 수변 공간은 대부분 부두, 그 다음에 창고, 그 다음에 항만, 그 다음에 철도, 뭐 이런 산업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어촌에도 수변 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상당히 정비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 많아서 아까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든지. 그래서 그런 수변 공간들을 공공성을 좀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커뮤니티라고 하는 그 주민들 사이의 커뮤니티인데 아까 마켓이 잘 안 된다든지 주차장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수변 도로를 좀 사람들을 위한 어떤 공간으로 바꾸는 게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커뮤니티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똑같은 주민이 아니다. 주민 내에서도 그러니까 어업을 하시는 분과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과 또 다른 분들 이 사이에 서로 이익이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정해 나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신뢰나 이런 것들이 먼저 되어야 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어촌의 경관 만들기를 하려면 일회성 사업으로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뭐 어촌 뉴딜 300이라든지 지금 신활력 사업이라든지 하고 있는데 좀 길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만들어준 아까 사랑방도 건물을 만들어준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뭔가 소프트웨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이게 돼야 되고요. 특히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지속되기가 어렵다. 생각입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이 공감해야 된다는 거죠. 주민들의 공감과 참여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그 진목항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도 부산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어촌 주변에 도시화는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근데 조금 있으면은 부산은 더 이상 인구가 증가하지 않으니까 조금만 더 어촌 공간을 조금 더 잘 보존할 수 있다면 제도적인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구 변화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등에 좀 잘 수용해야 되겠죠. 근데 상당히 변화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아까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을 수용해야 어촌도 뭐 수익도 늘리고 한대요. 어쨌든 여기 청사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블루라인들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더 빨리 또 바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예측하고 고려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신 우신무 교수님께 박수를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